공장 후미진 곳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무릎 꿇리고 의자와 쇠뭉치로 마구 때립니다. 함께 때리지 않으면 똑같이 피투성이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대답해. 앉아, 앞으로 와. 5, 4. 너 진짜 뒤질래? 빨리 얘기해. 앞으로 나한테 그랬다면 미안하고 반말 쓰지 말랬다. 죄송하고요. 6명이서요. 무려 7시간을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처벌만 하겠다라는 발상은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예방을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 예방을 뭐를 하냐. 가정교육, 부모의 교육은 뭐 1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미 대한민국의 학교도 아이들을 낳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와 가정에 있는 친구들한테 처벌한다고 해서 사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그 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으로 그 사회와 과정의 연장선에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올해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중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촛불 집회,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장미 대선,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강릉, 천안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이 떠오릅니다. 학생들이 한 행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계획적인 범죄와 SNS를 통해 드러난 가해자들의 안하무인한 태도는 전 국민을 경악했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의 원인이 외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가지로 뽑아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교육, TV 애니메이션.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학교 폭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교육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울면 안 된다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혹은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지 않는 노래, 울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특히 남자는 울면 지는 것이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 등을 듣고 자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에게 우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흔히 들리는 찌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TV 애니메이션의 영향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TV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입니다. 대부분의 인기 애니메이션을 보면 정의의 편에 선 주인공들이 폭력을 통하여 악당들을 깨부수는 장면들에 아이들은 통쾌해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선과 악의 개념을 떠나 주인공의 강함에 동경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은 초등학생 때부터 왕따의 개념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의 학교 폭력은 흔히 간섭이 되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이 왜 폭력을 하게 되는지를 위의 두 요인을 엮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린 남학생들은 주위의 여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그 관심의 기준을 TV에서 보았던 주인공의 그 멋진 장면을 상상할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 상대방의 약함을 증명하여야 했고 울면 지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쉽게 행할 수 있는 폭력을 통하여 상대를 울린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의 승리는 권위를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일진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여학생들은 권위 있는 남학생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학교 폭력은 하나의 간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학교폭력 사태의 원인이 가해자들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원인이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많아야 둘셋이다 보니 오냐오냐 하며 키우게 되고 학교에서는 이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 교양과 인격 육성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재미있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 각각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느낀 경험들을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환경보다는 개개인의 심리 감정, 지금의 현상,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탈선 행동을 하는 것에서 재미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처음에 사소한 탈선 행위를 했는데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 스릴감도 있고 자신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탈선 행위로부터 시작해 점점 더 자극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사건과 같이 심각하고 잔인할 정도의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며 이들은 이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지금처럼 아나무인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품행장애나 반항성 장애 등 개인이 이러한 정신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그 질병이 표현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상학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가족관계나 미디어,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학생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학생 개인의 잘못된 인지 상태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높은 불안감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개인의 잘못된 인지 상태는 학생들의 이상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들이 바라고 자신도 바라는 그 이상적인 자아가 현실의 자신과 맞지 않을 때 그때 학생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상대로라면 나는 이러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나의 이상과 닮은 친구를 볼 때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열등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재의 심리 상태가 지각의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도 자신을 놀리는 것처럼 들리고 친구 관계에 의심이 증가하고 이러한 상태들이 아이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이 다시 자존감을 낮추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 것들을 뺏어오고 싶고 그런데 자신의 현재 상태로는 이상적인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죠. 그 친구를 괴롭히면서 네가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를 때림으로써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등의 표현을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폭력이란 방식으로 주위의 관심을 끌고 그것에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부모님의 교육이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 5세에서 7세 아이들은 자신이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떼를 쓰고 울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울음소리가 듣기 싫고 귀찮아하며 울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흔히 앞서 원인에 설명했던 것처럼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뚝이라고 혼을 내기도 하죠.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울어야 할 상황을 가르쳐주고 그 상황에서는 왜 울면 안 되는지 아이들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울면 지는 것이다,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대중매체 면에서는 이게 많은 제도나 장치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인터넷 게임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TV에서는 연령 제한에 대한 키즈락 장치가 있고 이제 인터넷 게임은 회원가입을 제한을 두고 있죠. 하지만 이제 준용 씨 말대로 이러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즈락은 비밀번호만 알면 쉽게 시청이 가능하고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개인 정보를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폭력성 있는 영상과 게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아닌 지문인식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인식 장치를 도입하여 이제 아이들의 접근성에 더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모두의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해자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앞서 원인으로 언급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가해자들이 재미를 느끼지 않고 탈선행위를 하는 데서 지금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무엇에 적성과 흥미가 있는지를 알아서 이 학생들의 흥미를 악기나 여행과 같은 취미나 대외활동 등과 같은 곳에 돌림으로써 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아주고 또 각자들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을 할 때 자신에게 더 강한 사람들에게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과 같은 인성교육을 병행하여서 이들이 지금 한 탈선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반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앞부분에서 그 가해자랑 피해자랑 양측 다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피해자 쪽은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학교 폭력을 당한 이후 사회에서 부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들은 자존감이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런 떨어진 자존감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태도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다음번에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요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역할을 자기가 해봄으로써 역할 바꾸기를 통하여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 지금의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가해자 측의 잘못을 인지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가해자나 피해자 양측 둘 다의 상담이 필요하고 이런 상담을 통하여 학교 폭력을 치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아이들이 이미 친구들을 때리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제 그 친구가 맞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어쩌면 이 친구처럼 맞을 수도 있겠다,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폭력을 멈추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을 이제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인지 재구조화 방법을 병행해서 이제 아이들의 그 잘못된 그것을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고치도록 이제 개선시켜줄 생각입니다. 먼저 인지 구조화 방법을 사용하여 이제 클라이언트의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인지시키는데 그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때 상황, 생각 등을 이제 친구를 때렸을 때 그 상황 등을 물어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반박 질문을 하거나 반박되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해서 이제 아이의 인식을 고쳐줄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친구를 왜 때렸어라는 질문에 친구가 저보다 비싼 옷을 입고 있어서 때렸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너는 이 친구보다 비싼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친구가 너를 때려도 너는 괜찮겠니? 이런 식으로 반박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 재구조화 방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자신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가 무엇이냐고 한번 써오라는 과제를 내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써오면은 저는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수학 분석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강점, 약점, 위기, 기회 등을 파악해서 이제 자존감을 업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증대시키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실 계획인가요? 그건 앞서 말한 성주용 복지사님과 같이 이제 취미라던가 대외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친구를 이제 바꿔볼 계획인데 그거는 근데 수학 분석을 통해서 이 아이의 성향과 이 아이의 강점을 파악해야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면담을 통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장 후미진 곳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무릎 꿇리고 의자와 쇠뭉치로 마구 때립니다. 함께 때리지 않으면 똑같이 피투성이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대답해. 앉아 앞으로 와. 5, 4.
너 진짜 뒤질래? 아니, 빨리 얘기해. 앞으로 나한테 그랬던 미안하고 반말 쓰지 말랬다. 죄송하고요. 6명이서요. 무려 7시간을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처벌만 하겠다라는 발상은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예방을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 예방을 뭐를 하냐? 가정 교육, 부모의 교육은 뭐 1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미 대한민국의 학교도 아이들을 낳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와 과정에 있는 친구들한테 처벌한다고 해서 사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그 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으로 그 사회와 과정의 연장선에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올해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중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촛불 집회,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장미 대선,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강릉, 천안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이 떠오릅니다. 학생들이 한 행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계획적인 범죄와 SNS를 통해 드러난 가해자들의 안하무인한 태도는 전 국민을 경악했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의 원인이 외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가지로 뽑아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교육, TV 애니메이션.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학교 폭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교육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울면 안 된다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혹은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지 않는 노래, 울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특히 남자는 울면 지는 것이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 등을 듣고 자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에게 우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흔히 들리는 찌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TV 애니메이션의 영향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TV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입니다. 대부분의 인기 애니메이션을 보면 정의의 편에 선 주인공들이 폭력을 통하여 악당들을 깨부수는 장면들에 아이들은 통쾌해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선과 악의 개념을 떠나 주인공의 강함에 동경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은 초등학생 때부터